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총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모습보다 더 사람 같은 얼굴을 생성하는 극사실주의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살림을 복원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미국 마약 중독 예방단체 코야드가 한국에 진출하며 발대식을 갖고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가 전북 전주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26개 장로교단이 연합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내년도 총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상임회장을 역임했던 천환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는데요. 내년도 상임회장 자리에는 투표 끝에 권순웅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14일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장총에 소속된 26개 장로회 교단과 연합기관 관계자 등 180여 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정서영 직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침체를 지나 교인 수가 감소하는 등 쇠퇴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가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연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 사상에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그 리더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장총은 제41대 대표회장 자리에 직전 상임회장이었던 천환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새롭게 총회를 이끌게 된 천환 대표회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으로 장로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마음이 가장 절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기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상임회장 자리를 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전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한장총 부회장 김순미 장로가 경선을 벌였습니다. 투표 끝에 총 167표 중 100표를 받은 권순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권순웅 신임 상임회장은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장로교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에는 장로교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 장로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정체성, 신학적 정통성 이 부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장총 신임 임원진은 내년도 총회 주제를 복음으로 사는 장로교회로 정했습니다. 장로교 미래포럼, 한국장로교회 날 운영 등 장로교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사업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출산장려운동과 신학생 장로교 역사 탐방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장로교회 연합으로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 가짜뉴스 생산이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실제 사람의 모습보다 더 사람 같은 얼굴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경찰에 체포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적 발언을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다룬 뉴스 영상, 전부 가짜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이런 가짜뉴스에 활용되는 사진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얼굴을 실제 사람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제 AI 생성형 인공지능 계속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발전 단계에 있다는 것은 계속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간에게 굉장히 두려운 어떤 그 미래죠. 호주 국립대 연구팀은 14일 한 과학저널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얼굴 50장과 실제 얼굴 사진 50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인공지능이 생성한 얼굴이 더 진짜 같다고 판단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극사실주의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 확산과 신원 도용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백인 얼굴일 때 실제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고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극사실주의 인공지능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얼굴 비율이나 친숙함 등 얼굴의 지각적 특성이 사람들이 사진에 속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연구팀 에이미 다웰 박사는 인공지능 기술은 기술 회사들만이 그 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분리돼선 안 된다며 극사실주의 인공지능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연구자와 시민사회가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계의 연구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산림복원은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방안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탄소 중립 수단으로 불리는 산림복원.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높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현재 전 세계 40.6억 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은 매년 약 16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하지만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등 산림이 넓게 분포돼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동 경작과 상업작물 재배로 인해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이후 사라진 산림 면적만 11억 헥타르가 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복원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13일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의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몽골과 온두라스 등 39개 국가의 산림 복원을 진행해왔고 개도국 산림 복원을 통한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국외 산림 탄소 배출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같이 폭넓게 참여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산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도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월드비전은 지금까지 총 29개국에서 토착민들의 주도로 산림을 복원하는 FMNR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FMNR은 지역 농민들이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의 새싹을 찾아 양육하고 가지치기를 해 나무가 빠르게 재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을 뜻합니다. 농학자 출신의 토니 리나우도 호주 월드비전 기후변화 대응 수석고문은 산림 정책은 지역 토착민들을 배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 세계 6억 명의 소규모 농가 농민들이 산림을 통해 자원을 얻고 복원에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link people's aspirations with the forests. People have dreams for a better future. And if we want to mobilize the power and the numbers of community members around the world, we need to plug in to what they're trying to achieve in life.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하는 넷 제로.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등에 동참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도 산림복원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멤버사들이 지금부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접 감축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하는 게 한 4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E100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5%에 대해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산림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정부는 국외 산림 정책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자본과 기술력을 동원, 여기에 민간의 현지 지역 전문성과 실행력까지 더해지면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계 문제나 국가 간의 협력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만큼 지역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사업 방향 수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미국의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단체 코야드가 13일 코야드 코리아의 발대식을 열고 한국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코야드 코리아의 초대 대표엔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활동을 펼쳐온 김지연 약사가 선정됐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청소년에게 약물 예방과 리더십 교육으로 건강한 청소년 네트워크 현장을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코야드 코리아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캠프,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가 전주 창성교회에서 한국교회와 백석학원 및 전북 지역교회를 위한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회자 협의회가 또 교회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전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열매 맺는데 하나님께서도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도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을 진학되게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박효진 대표회장은 오늘날의 목회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한다고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 이후 2부 순서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본질과 목회 회복, 영적 생명운동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개간지 시사사가 공동 주관하는 2023 한국서정시 문학상에 시집 봄의 건축가를 쓴 송현숙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주최 측은 성찰적 사고와 따뜻하고 감수성이 짙은 시적 정서를 바탕으로 송현숙 시인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현숙 시인은 돌아보면 시는 저의 위로였고 울타리였고 행복이었다며 말주변도 없고 수줍음이 많던 제게 시는 나서지 않고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서정시 문학상은 한국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서정시에 두고자 2016년 제정됐으며 역대 수상자로는 김명인, 이재훈, 김승희 시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에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 작전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정부는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사전 경고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검토해왔다며 특히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해 대남 감시 능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우리만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 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년 새 생활용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생활용품 80개 제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개 제품 판매가가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탁세제, 살균 소독제 등 가사용품은 평균 12.5% 올랐으며 로션, 바디워시 등 위생용품은 18개로 평균 25.2%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조사에서 집계된 유가물가 또한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크게 웃돌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 사이 유아동복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같은 기간 기저귀 값도 9.6%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2.9%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달 2.0%에서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올해 1월 2.2%로 시작해 하반기 들어 3%로 급등했습니다. 이를 두고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유독 급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LG는 1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 KC 켈리의 호투 속에 박혜민과 김현수가 공격을 주도해 6대2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을 패했지만 5차전까지 내리 승리한 LG는 이로써 종합전적 4승 1패로 우승했습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90년과 1994년에 이어 통산 3번째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의 수일 단위의 인도적 교전 중지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간 13일 우리는 인질 석방의 맥락에서 상당히 더 긴 몇 시간 단위가 아닌 수일 단위의 교전 중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부터 민간인들의 교전 지역 탈출을 돕기 위해 매일 4시간씩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 등 미국 내 3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스라엘의 포탄을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13일 외환시장에선 엔달러 환율이 한때 연중 최고치인 달러당 151.84엔까지 올랐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이 지난달 31일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을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한 뒤 달러당 151.74엔까지 올랐다가 150엔 선 아래로 떨어졌으나 다시 상승했습니다. 엔유로 환율도 이날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인 유로당 162.35엔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내에선 금리가 낮은 엔화를 팔고 고금리 통화를 사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며 일본 금융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경계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절차 진행 중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에서 벌어진 정치범 구금과 시위 강경 진압, 언론 탄압을 성토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러시아에서 시위 참여자 2만 명이 구금됐고 전쟁 반대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600건이 넘습니다. 덴마크, 일본, 이집트, 미국 대표 등은 러시아의 국제인권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과 정치범 석방, 사법부의 독립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일련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고 북한은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가 특정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며 러시아를 엄호했습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7년 만에 깜짝 복귀했습니다. 언론기고문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를 폭도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총리실의 수정 지시를 무시했던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부 장관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리시 스넥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을 해임하고 캐머런 전 총리를 외무장관에 기용하는 내용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는 2010년 보수당 집권 시대를 열고 6년간 정부를 이끌었으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의 복귀는 보수파 결집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예년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4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5도, 광주 14도, 부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전 임직원 수백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불법은 종종 있어 왔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인원 가담은 거의 없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